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파주 공인중개사 연합체육대회에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자, 오늘은 연장선상에서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좀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좀 세상이 멈춰 있을 때 자격증을 하나 좀 준비를 해볼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됐는데요. 자, 공인중개사 시험, 네, 뭐 주변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안 그래도 좀 예전부터 좀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좀 막막하고 또 어떤 과목이 있고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잘 몰라서 그냥 좀 미뤄두셨던 분들에게 오늘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은 총 이제 1차와 2차로 나눠지죠. 시험은 이제 1년에 한 번 실시가 되고요. 보통은 10월 말 마지막 토요일에 이제 시험이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제 시험 당일에 오전에 이제 1차 시험이 치러지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좀 휴게 시간을 가진 이후에 이제 2차 시험이 치러집니다. 자, 1차를 붙게 되면 2차를 도전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제 2차를 봤는데 2차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 1차 시험의 합격은 다음 해년도까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해년도에 1차를 붙었으면 그 다음 연도는 이제 2차만 도전하면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2차만 붙고 1차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다시 이제 1차부터 봐야 되는 그런 좀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시려면 일단은 2차보다는 그래도 1차에 올인하고 1차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1차를 붙어야 2차 시험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차를 준비한다 라는 분들은 자, 어떤 과목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1차는 이제 민법과 부동산 학개론 이렇게 두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는 중개사법, 그리고 이제 공법, 그리고 공시세법 이렇게 이제 세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공시세법이 한 과목이 아니고 총 세 과목입니다. 잘 들어보시면요. 공시세법은 지적법과 등기법 그리고 이제 세법 이렇게 세 과목이 한 교시에 40문항을 풀게 되기 때문에 마치 한 과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 과목인 것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정리 좀 해볼게요. 6과목이 아니고 7과목인데요. 잘 들어보시면요.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 그리고 학개론, 중개사법, 공법, 지적법, 등기법, 세법. 총 7개죠. 근데 7개인데 강사는 6명이에요. 왜냐면 공시세법 중에서 지적법과 등기법을 한 교수가 강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과목은 7개지만 6명의 강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각각의 과목의 시험 문항 수는 총 이제 40문항이고요. 자, 60점 평균을 받아야 됩니다. 1차의 경우에 민법과 학개론을 통틀어서 평균 60점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과락은 40점입니다. 40점 이하로 떨어지면 다른 과목을 아무리 잘 봐서 점수가 커버가 된다 하더라도 시험은 합격할 수가 없죠. 만약에 민법이 내가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85점이에요. 근데 학개론이 내가 37.5점을 맞았으면 학개론과 민법을 합친 점수가 평균 60점이 넘지만 학개론이 40점 미만이기 때문에 과락으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평균 60점을 맞아야 되고 과락은 40점이다. 이 점을 좀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 한 과목이 40문항씩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지적법과 등기법과 세법은 3개의 과목을 합쳐서 40문항을 치릅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될까요? 지적법이 12문제, 그리고 등기법이 12문제, 그리고 세법이 16문항 이렇게 해서 총 40문항을 보게 되죠. 그럼 이제 시험 교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오전에 1차를 치릅니다. 1차 시험에서 이제
네, 민법과 학계론을 네, 우리가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그리고 잠시 휴게 시간을 가진 다음에 2차에서는 과목이 많기 때문에 네, 교실을 나눕니다. 2차의 1교시는 네, 중개사법과 공법을 치르게 되고요. 잠시 휴게 후에 네, 마지막 공시세법 40문항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2차도 이제 역시 평균 60점 이상 맞으셔야 합격이고, 그리고 이제 40점 이하는 이제 과락으로 해서 탈락이 되는 것이죠. 자, 1차를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과목이 이제 민법과 학계론이 있는데요. 나는 좀 이제 뭐 법이 좀 생소하다 뭐 이런 분들이시라면 민법이 좀 더 많은 시간을 좀 할애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학계론은 좀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보통 이제 뭐 7문제에서 한 10문제 정도, 많게는 12문제, 뭐 해년도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계산 문제가 좀 나오는데요. 내가 좀 수학적인 이해가 좋거나 네, 좀 셈이 좀 빠르다라고 하신 분들은 좀 많이 유리하시겠죠. 일반적으로 뭐 딱히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좀 보면 학계론보다는 좀 민법에 좀 시간 할애를 좀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은 민법이 한 55, 내가 100의 어떤 에너지, 절대적인 시간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민법이 한 55 정도, 네, 학계론에 한 45 정도를 네, 할애를 하시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시험을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자, 2차 과목에서는 이제 중개사법이 좀 효자 과목이죠. 중개사법에 좀 많은 점수를 좀 체득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공법이 정말 만만치 않은 과목입니다. 그래서 공법이 이제 공법이라고 하는데요. 공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잘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시세법도 좀 사실 쉬운 과목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좀 고득점이 가능한 네, 중개사법에 좀 올인하셔서 준비를 하신다면 네, 좀 전략적으로 좀 좋은 네, 그런 준비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렇게 좀 뭐 어떤 과목이 있고 또 어떻게 또 이렇게 교실을 나눠서 이제 시험을 네,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준비 기간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보통 이제 10월 말 마지막 주 토요일에 이제 시험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보통 학원은 11월부터 다시 이제 개강을 합니다. 다음 연도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좀 전업 수험생으로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11월이나 12월 정도 준비하셔가지고 스타트 하시는 거죠. 그 다음 해년도 이제 10월에 이제 시험을 목표로 해서 동차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내가 이제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좀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 좀 올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나는 좀 전업 수험생으로는 좀 시간이 좀 빠듯하다 싶으신 분들은 1차와 2차를 이렇게 네, 해를 나눠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좀 정신 건강에 좀 이롭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좀 어려운 시험인가요? 일단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뭐 겸양이겠죠. 바보가 아닌 것을 좀 증명하는 정도의 시험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렵게 느끼시는 이유가 뭐냐면, 뭐 시험 자체의 어떤 뭐 난이도가 사실은 이게 공부량, 그러니까 절대 공부량이 굉장히 좀 많이 요구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외울 것이 좀 많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 왜냐하면 과목이 7개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아마 약간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냥 누구든지 도전하면 얼마든지 네, 성과를 낼 수 있는 시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무리 객관식 시험이지만 네, 요행으로 붙을 수 있는 시험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내가 좀 네, 마음가짐을 좀 단단히 잡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자, 시험을 실제로 이제 치러보면요, 대부분의 이제 당락, 합격자와 이제 불합격자는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평균이 60점이 평균이라고 했는데요. 55점에서 65점이 대부분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뭐 시험을 20, 30점을 맞으시는 분들이 시험 보러 가지는 않으시겠죠. 그리고 이 시험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평균이 80, 90점 나오는 시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변에서 나 이번 시험 한두 문제로 떨어졌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냥 민망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한두 문제 차로 떨어지는 겁니다. 한 문제 차로 떨어지는 사람이 수천 명이에요, 전국에. 그러니까 이게 참 거의 딱 55점에서 65점 그 사이 점수가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시험 당일에 어떤 뭐 컨디션, 운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좌우되는 시험이고, 주변에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정말 쉬운 시험이 아니니까 네, 열심히 좀 하시라고 잘 좀 응원과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좀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자, 공인중개사를 내가 만약에 취득을 했다면 어떻게 이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네, 이게 좀 더 현실적인 얘기죠. 왜냐면 자격증을 땄다라고 해서 바로 이제 뭐 코끼리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을 활용하는 것이 더 훨씬 더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긴 내용 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익한 영상을 네,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